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종민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샵 3989번 보내주신다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정거래의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달러화의 약세로 어제 우리 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에 1,400선을 내주면서 1,397원까지 하락했었고 1,420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거래일 만에 1,400원 밑에서 마친 겁니다. 그러면서 양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3거래일째 랠리를 이어가면서 1% 넘게 오른 2,237선에서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마감까지 꾸준하게 강세를 이어가면서 장중에 2,250선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사실 2,100선 사수가 좀 불안해 보였는데 3거래일 내내 올라오면서 2,200 중반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3% 넘게 오르면서 7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이 700선 위에서 마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로 8거래일 만입니다. 수급 상황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 2,500억가량을 사들이고 개인과 기관은 급반등 장 속에서 차익 실현을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특히 집중이 됐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처럼 외국인이 사들인 종목들을 대량으로 매도한 방면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네이버, 카카오, 기아, 현대차 같은 종목들의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개인만이 순매도했습니다. 자, 움직임 컸던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5% 넘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케미컬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서 GS그룹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어제 7.5%가량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종이목재 섹터 4%대 강세였는데요. 무림페이퍼가 어제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냉동식품 파우치형 종이 포장재인 네오포레플렉스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무림그룹주들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또 정거래일에 이어서 다이나믹 디자인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기계업종 2%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IT 부품 업종이 5%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가 이달부터 출고되는 차량의 초음파 센서를 없애고 차량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카메라만 장착된 비전 시스템으로 구동된다는 소식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인 캠시스의 주가가 어제 10% 넘게 크게 올랐습니다. 또 자이글이 12% 넘는 상승세로 마치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 4.8%가량 뛰었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림FSP가 16% 넘게 급등하면서 종이목재 섹터 4.77% 올랐습니다. 하락률 높았던 업종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양시장에서 한 섹터씩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는 경기 방어주인 우리 통신업종 0.8% 내림세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카나리오 바이오가 6%대 급락하면서 음식료 담배업종 약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저희 간식 밀키트 시간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대우부품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용 PTC 히터 공급업체로 선정됐다는 공시가 나왔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드리머스 컴퍼니인데요. 음원 서비스 업체인 플로의 운영사인 드림머스 컴퍼니는 오디오 플랫폼으로의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어제 장 끝나고 나서 7.5%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네오팩트입니다. 33억 원 규모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는 공시에 장 마감 후 3.33% 떨어졌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살짝 빠졌던 미국 증시, 간밤에는 또다시 약세장이 나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8월 말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9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도 전월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국채금리는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올랐는데요. 10년물 금리가 3.82%, 2년물 금리는 4.23%를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15%, 나스닥이 0.68%, S&P 500 1.0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죠. 반종민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C가 필요하면은 당연히 비타민 C를 드려야 되겠고요. 또한 오메가 3가 필요하면은 그의 영양소에 맞게 주식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적합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타났습니다. 주식 밀키트의 총 지배인 반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밀키트 총지배인 반종민 전문가님과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들 엄선해서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989번입니다. 하단 자막 나가고 있는 번호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글로벌 1위 자리를 지켜낸 BYD가 주가의 바닥을 찍었나 하는 소식입니다. 자, 맹추격하는 테슬라를 누르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 자리를 지켜낸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주가가 이달 들어 5%가량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YD의 지난달 전기차 판매량은 20만 대로 전월 대비하면 15%, 전년 동기에 비하면 무려 187% 급증했습니다. 3분기 판매량은 테슬라의 판매량을 상회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 1위를 지켰습니다. BYD는 중국 정저우 공장 등 신규 공장 건설까지 완료되면서 연간 생산 능력이 지난해 말에 대비하면 116.7% 증가한 상태고 오는 12월까지 월간 판매량이 28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의 BYD는 탄탄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전기차, 2차 전지, 폐배터리 이런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인기 있는 것 같죠. 자, 저희 전기차 시장에 투자할 때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과 또 관련 있는 종목 반종민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아직도 국내에서 많이 불거져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그 그룹이 그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적인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대한 IR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유럽 쪽에서 판매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 지수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따져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나 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좀 양식으로 칭한다면 그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중식으로 칭하고 또한 이제 국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한식으로 좀 칭하면은 좀 이야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은 결국은 유럽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출을 끌어온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한식은 미국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끌어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의 그 비아디의 경우에는 한국의 그 배터리를 통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쌍용차와 관련된 그 기술적인 부분들도 제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비아디가 뭐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주가 지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는 한식은 결국 양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가 가져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IRA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은 코스모 신소재를 좀 보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괜찮은 게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도 같이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상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리스크가 따르니까 이 두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반종민 전문가님께서 이제 음식에 비교해서 한식 같은 경우에 양식과의 좀 콜라보를 주목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 이제 관련된 종목 들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반종민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2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 소식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태양광주가 하루 새 동반 급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약세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미국의 태양광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서 급등한 태양광주에 대해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42% 가까이 올랐는데 실적 증가폭을 과감하게 잡는다고 해도 현재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것도 태양광주의 하락세를 이끌었는데요. 주거용 태양광 발전 솔루션 기업인 썰러는 공격적인 회계 방법을 사용해 실제보다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과장했다면서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으로 받는 세제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태양광 관련 주들, 또 최근에 핫했었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 첫 번째 섹터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에서 인페이즈 에너지, 썰런, 퍼스트솔라, 한온 암스트롱 같은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 주들 투자하고 계신 분들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걸까요? 반종민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태양광 관련된 주,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뭐 인스턴트 식품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생식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태양광 관련된 주들이 지금 뭐 보고서나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출과 관련된 부적격 관련된 좀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에는 이 뭐 태조 이방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전 정부에서는 뭐
탈원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원전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대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태양광 같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태양광을 집에다 설치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저도 설치를 안 해놓고 있거든요. 그 대부분 설치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뭐 확실한 느낌이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전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소 전기 들어오는 것보다는 많이 약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들은 싸겠죠. 뭐 전기료 내는 부분들이나 에너지 관련된 비용들은 싸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뭐 그 출력이 되거나 그 상용화가 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계속 이 부분들도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용화를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전기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슈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은 되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이슈가 워낙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또한 이제 금융위원회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리포트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좀 하나 보자면은 하나솔루션을 좀 보면 되는데 이 하나솔루션이 뭐 계속 이제 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서 추가 상승 요인을 보여주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4만 원대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그 지금 태양광 관련된 섹터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료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방산주나 뭐 2차 전지 또한 종이 재지도 어떻게 보면 이슈가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서 실제 실용화가 바로 가능할 수 있는 또한 바로 이슈를 통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태양광주 약간 애매하다 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저희가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방산주나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또 이슈가 있었는데 종이 재지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까지 보시겠습니다. 1위는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하자 미국의 중고거래주가 들썩인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온라인 중고거래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미국 1위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포시마크를 시가 대비 15%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한 이후부터입니다. 이들 기업은 연준의 급격한 긴축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85% 이상 하락했지만 낮아진 가격 덕분에 리테일 기업들의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업계 1위인 포시마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4일 명품 위주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더 리얼리얼의 주가는 17.4%, 그리고 의료 중고거래 플랫폼 스레드업은 18.8% 상승했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세가 좀 심각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어제 강한 반등장 속에서 상승 전환하기는 했지만 네이버가 1.8%, 카카오는 0.5% 오르면서 그간 낙폭에 비하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요. 포시마크 인수가 네이버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의 얘기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빅테크 관련된 부분, 빅테크죠.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뭐 현 정부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뭐 제4차 산업이나 그런 부분들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대부분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플랫폼 사업 중에 하나일 거고요.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뭐 예를 들어서 IT와 접목된 부분들은 대부분이 플랫폼 사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사업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안착이 되고 매출이 발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이슈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예를 들면은 카카오의 경우에는 뭐 뱅크도 하고 뭐 엔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사업적인 부분은 다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재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이버도 뭐 라인이든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이 있죠. 심지어는 지금 네이버가 HR 관련된 사업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들 중에 좀 상생이 가능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하는 부분들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즉 그러한 투자 부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네이버는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그 중국어래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미국에 대한 그 시장 규모는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 겁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다 완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성숙기 단계인데 거기에 2조 원 가량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 그 부분에서 그 시장이 그 중국 거래 시장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직 확실하게 그 액션이 나온 부분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이버는 그렇게 큰 답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네이버에 대해서는 지금 매수를 하는 적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하면은 못해도 13만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슈가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들이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카카오도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신사업적인 부분들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떡볶이를 비교를 한다면은 일반 떡볶이에 치즈를 얹고 그 치즈에 대한 또 다른 토핑을 얹지 않는 이상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는 신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당장 액션을 취하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없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망 그렇게 밝지는 않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떡볶이 시킬 때 튀김, 순대, 오뎅 다 시키고 나면 더 이상 시킬 게 없는 것처럼 이미 너무 많은 확장세가 있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힘들어 보입니다. 자, 반종민 전문가님께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개천절로 휴무했고 이번 주 4거래일밖에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돼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다음 주 마찬가지로 한글날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있다 보니까 다음 주도 4거래일밖에 없어서 또 이렇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 시장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과 수요일 두 번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 주는 좀 상승장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번 주 리뷰 한번 저희 금요일에 나오시니까 일주일 만에 나오셔서 이번 주 한번 되돌아보고 다음 주도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사실 계속 변동성이 있었죠. 뭐 그렇다 네. 하더라도 재차 이제 10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한 번씩은 순환매 세터대로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굉장히 좀 가져가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번은 바이오 쪽 갔다가 또 한 번은 지금 또 반도체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한 번씩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네. 지금 또 뭐 어제 말도 안 되는 재지가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 종이 쪽 관련된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 번씩은 이러한 순환 부분들을 통해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슈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을 건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금리에서
미국 금리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번 주 그 10월부터 뭐 전기료 인상부터 맞아요. 가스료 인상이 네. 나왔잖아요. 그 인상도 사실상은 이게 주식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가스료 인상은 감정적인 차이가 너무 다른 것 같다.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집에서 그 관리비를 딱 받는데 겨울이니까 가스를 떼잖아요. 네. 가스를 떼면은 그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난방비가 많이 그렇죠. 올랐죠. 난방비가 많이 올라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스료 인상이 이게 15% 인상인데 네. 15%면은 대략 한 5천 원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부분에서 주가도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비가 참 어떻게 보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데도 주가는 오른다. 그리고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핵을 뭐 쏘겠다 말겠다 네. 얘기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우리 위쪽이죠. 북쪽에서도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이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랐고 그리고 방산주는 방산주 나름대로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돈과 현재 시장의 상황은 참 괴리감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도 이 좀 일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하면은 다음 주 그래도 조금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3일간 휴일인데 거기에 네. 이제 뭐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나 언론 관련된 부분들 매체를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점 매수다라는 기준도 사실상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이게 좀 가격이 싸다 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접목시키면서 다 나아가시면은 그나마 좀 괜찮으실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도 2200선을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2300선에서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서 거기서 멈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삼성에 따른 방향성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삼성이 뭐 ARM 관련된 인수 네.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들보다도 새로운 사업적인 부분들이나 앞으로의 그 비전 방향성 목표를 제시만 좀 잘해준다면은 그래도 2,300선을 한번 돌파를 하면서 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사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네. 제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대다수가 코스닥이고 방산주 중에서도 굉장히 급상승하는 종목들도 코스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굉장히 유동칠 수 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코스닥의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비중을 작게 가져가시면서 전략을 취하시는 부분들을 가져가시고요. 네. 만약에 자신만의 손절 구간을 가지고 계신다 한다면 그 부분들은 좀 철저히 지키시면서 가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일단은 좀 오늘 장이 조금 또 올라주면은 다음 주에 버틸만 하지 않을까. 주말 동안에 외부적인 어떤 요인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8시 58분입니다. 장 한 1분 30초 정도 시작하기까지 남았는데 오늘의 예상 시작 지수는 조금 빠진 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양시장 모두 0.45%가량 하락 출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면 참 좋겠지만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좀 개장하고 상황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저희 문자 메시지가 일단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목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인데요.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비중은 작게 가져가셨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어제 종가가 11,400원입니다. 근데 7월에도 한 22,000원까지는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8월, 9월 오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엑세스바이오 추가 매수 지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떨어졌을 때 더 사놓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뭐 큰 이슈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 종목을 더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코로나 진단 관련된 키트 때문에 맞아요. 많이 상승을 했던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아직도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에서 저도 이제 4월에 걸려보면서 굉장히 좀 고생 좀 해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실외 마스크에서도 해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번 주에 그 여의도 불꽃 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맞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어. 구경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코로나 또 확진자가 나온다 해서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고 사실 이전에 그 주가 흐름을 좀 보시자고 한다면 네. 기존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코로나 때 제가 알기로는 3, 4천 원대 있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때 이게 제가 어이없게 찾았던 그 재료가 그 진단키트 협회 이사가 이 엑세스 바이오였다라는 거를 네.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7월이죠. 2021년 7월에 이 부분입니다. 2021년 7월 네. 네, 이때 개파락을 하고 이후로부터 뭐 조정폭을 막으면서 가는 부분들, 그러면서 박스권을 흘러가고 있다가 최근에 8월부터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쪽에 지금 최저점 갱신을 하고 네. 있는 구간이죠. 즉 지금 봤을 때는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현 구간이 바로 지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 네.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또 미국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고 네.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코로나 자기네들이 이제 타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또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면서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들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셨다가 얼만큼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우리 시청자님 1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적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장 시작하고 2분 지났는데 오늘 또 살짝 빠지면서 11,3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뭐 정확하게 저점이 잡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 연말까지 지켜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다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 아까 얘기했었고 이 종목도 뭐 거의 국민주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3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 우리 네이버 아까도 저희가 빅테크 뭐 얘기하고 그렇게 언급을 계속 최근에 했었는데요. 추가 매수 이거 평단가 조절을 지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이버 어제 1%, 2.8% 정도 올랐는데 오늘 또다시 1% 넘게 내려오고 있으면서 16만 5천 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네이버 아까도 뭐 전문가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이버 불안하실 것 같아요. 많이 비중도 높으신 상황이고. 저는 추가 매수 금지 의견 드리겠고요. 금지. 네. 단호하게. 사실 이제 뭐 비중 부분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46만 원에서 지금 16만 5천 원이면 거기다가 비중 40%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직장인 분이시면은 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에. 네, 한 번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중 40%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도 시드머니를 좀 만들면서 새로운 종목을 좀 투자를 해보겠다. 뭐 단기적인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이슈 종목들을 좀 해보겠다 한다면은 비중을 40%에서 30%까지만
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10%만 좀 빼시고 네. 그 나머지는 좀 이거는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1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맞아요. 주봉 상황을 보자면은 처참하죠. 이게 지금 좀 가슴 아프죠. 여기에서 네. 지금 2019년 때부터 해서 2021년까지 했을 때 총 4배 가까이 올라갔지만은 이후에 떨어질 때는 이 구간과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 매물대까지 뭐 12만 원대까지는 와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봉 상황에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빠졌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인이 이번에 그 인수하면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어요. 매도 네.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추가 사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서는 초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희 네이버 아까 글로벌 이슈 얘기할 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많이 급상승했던 만큼 또 급하락을 하고 있는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32만 원에 매수하셔서 비중 40%면은 비중도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진행 금지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은 일단 조금 30% 정도까지는 아쉽지만 줄여놓고 만약에 내가 이 네이버를 정말 어떻게든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초장기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우리 아쉽지만은 우리 시청자님 상담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하나 정도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이 종목이 방산주죠. LIG 넥스원을 우리 시청자님은 9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현재가가 오늘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3,100원 선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95,000원이 되면 매도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뭐 95,000원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멘텀이 살아 있을지 반종민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95,000원까지는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청자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 92,000원인데 네. 95,000원이면은 사실 뭐 2% 3%도 안 되거든요. 이 지금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에서 왜 이렇게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 좀 네.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LIG 넥스원이 그 이지스 항공모함으로 굉장히 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방산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탄탄하죠. 탄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출적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를 했고 그런 네. 부분들을 봤을 때는 LIG 넥스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10만 원 그리고 12만 원까지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95,000원 되시면은 이게 결국은 매매 원칙이잖아요. 저도 저만의 매매 원칙이 있는데 95,000원 바라보셨다면 그 부분에서는 뭐 일부 한 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네.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지켜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되게 지금 뭐 아까도 뭐 불꽃 축제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에서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맞아요. 네. 너무 지금 전 세계 부분에서 너무 안 좋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또 대만과 관련된 또 이슈가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에서 일본도 우리나라와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좀 협의를 하자. 네. 좀 방안을 내놓자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방산주도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이슈가 많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 95,000원에서 일단은 원칙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12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우리 방산 관련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92,000원 매수하셔서 95,000원에 팔고 싶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12만 원까지도 아직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 정세가 사실 해결된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 있고 굳이 9만 5천 원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정도에서 비중 반 정도 줄이시고 또 나머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님 저희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쉬시고 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이어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9시 9분 지나고 9시 10분 방금 됐습니다. 자, 저희 아까 지수 한 0.45% 빠져서 출발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변동성 없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양시장 다 0.6%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 2224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 정확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은 양시장에서 물량 좀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650억 정도, 기관 한 1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200억대로 매물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만 지금 좀 사들이고 있으면서 지수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어제까지 좀 많이 5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오늘은 또 살짝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8원 80선 정도 상승하면서 1411원 선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같은 경우에 잠깐 오늘 이슈되는 종목들 확인을 하고 가시면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최근에 상한가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코디엠 어제 삼성 뭐 반도체 노광 트랙 장비 이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지금 벌써 코디엠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연속돼서 상한가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 외에서 많이 올라왔었던 대우부품, 현대기아차, 뭐 전기차용 히터 이제 수주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2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번 주에는 저희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 모멘텀은 이제 또 쉬어가고 전기차 쪽으로 옮겨가는 걸까요? 저희 아까도 순환매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돌고 돌면서 다시 전기차를 주목을 해보면 될까요? 네, 사실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IRA 이 부분들 좀 퉁명스럽긴 하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그 좀 다시 논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중국이 좀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그 어떻게 보면 명확한 방향성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중국에 밀리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산업적인 부분들이죠. 산업적인 이슈들은 대부분이 그 IT나 이런 부분들 플랫폼 또한 기술 관련된 부분들 주들은 미국에서도 전망을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애플 빼고는요. 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눈앞에 나와 있는 이슈, 그러니까 신문을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지금 뭐 국정감사 시즌이기도 하지만 네. 그거는 뭐 별도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들인 거고 지금 현재 세계적인 부분들, 한국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생활 소비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전쟁에 대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란스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지금은 좀 방산주 쪽으로도 좀 더 이슈가 크게 있을 것 같아서 방산주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아요. 유럽 쪽이나 네. 동북아시아나 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미국도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물론 미사일이나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다른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군사적으로 액션은 좀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뭐 LIG 넥슨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중소기 그 회사들 위주로 했을 때 빅텍도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슈팅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형 구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좀 특이한 점이 올해부터 매집 구간이 굉장히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매집 주체가 안 깨져 있고 계속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예상 심리적인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핫한 게 한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맞아요. 예. 한컴 라이프 케어인데 그 러시아 뭐 핵무기 얘기가 네네. 나오면서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방산주입니다. 방산주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2021년 이후 상장을 하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이 부분에서 지금 양봉의 흐름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전문가님께서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도 살아 있지만은 일단은 방산주 쪽에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종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저희 이제 방송이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았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종료하기까지 4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텐데요. 전문가님 아까 언급해 주신 부분과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관련 있는 걸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방산주는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매우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 그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방산주의 차트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스윙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 재료도 재료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 요리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요리사의 몫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재료다 하더라도 또한 그 재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화를 시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구가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더 좋은 재료를 하면은 더 큰 맛있는 음식이 될 겁니다. 즉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심지어는 어떻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일반 그 투자자들의 장이기보다는 선수들의 좀 장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믿고 한번 같이 파트너로서 확인해보고 같이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외롭지 않은 투자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종민 전문가님께서 아까에 이어서 오늘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는 바로 방산 관련 섹터였습니다. 종목은 아까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던 힌트 주셨던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목 상담 통해서 도와드렸지만 그 이후에 또 빅텍 그리고 이제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러시아가 계속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를 하면서 요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었고요. 한컴 라이프 케어 같은 경우에는 안전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연관해서 또 방산 관련해서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큰 폭의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었는데 아직도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반종민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종목 상담 많은 부분 도와드렸고 이번 주 깔끔하게 정리 도와주셨는데요. 자,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번호 안내 다시 도와드리면은 샵 3989번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이어서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일간의 또다시 황금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토, 일, 월 저희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요즘 날씨도 좋으니까 기분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